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해질 때는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면 노안이 왔나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노인성 안질환 중에 하나인 황반변성이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주천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백내장, 녹내장은 많이 들어봤어도 황반변성은 조금 생소한데 요즘 이 황반변성 진단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점점 그 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간단히 안구 모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까만 눈동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막이 되겠고요. 이 안에 보면은 수정체라는 것이 있고 네. 빛이 들어와서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 통해서 이 황반부라는 데 통해서 이제 초점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 눈 저 깊이 안쪽에 있는 예, 거군요. 눈 망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가장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황반변성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시신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이제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서구화된 거랑 황반변성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제 황반변성의 원인을 저희가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요. 우리가 흡연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그러고 식생활, 또 유전적인 거, 염증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증상은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다 잘 보이게 되는데, 네.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서 휘어져 보인다든가 말기가 되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주위 부분만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죠, 교수님? 예,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암슬러 격자라 그래서 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평평한 똑바른 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어떤 부종이 있게 되게 되면 이것이 휘어 보이거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도 그 화면 왼쪽에서 정상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예. 선이 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휘어 보이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직선이 휘어 보이게 되면 그것은 이제 황반에 이제 부종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황반변성이 위험한 이유가 실명까지 갈 수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맺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반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앞을 못 보는 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황반변성이 뭐 건성, 습성 이렇게 나뉩니까? 예, 초기에 이제 증세가 잘 없을 때 우리가 건성이라고 부르고, 건성은 이제 우리가 찌꺼기가 모인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그것이 좀 더 진행돼서 나중에 혈관이 이제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삼투물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습성이라고 그래서 습성인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생효과를 억제해주는 이런 항체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건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황반에 생기는 질환 중에 또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병이거든요. 네. 혈관이 굉장히 잘 유지를 못하게 되면 바깥에 출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네. 황반 관련 질환들이 아까 그 식습관하고 흡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흡연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황반의 그 원인을 원인을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 흡연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유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생활이 좀 변하면서 점점 그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화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황반 변성을 생기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 사실은 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치료한다는 것이 결국은 신생효과는 억제해주는 정도.
아니면 망막 상피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서 찌꺼기를 잘 이렇게 제거해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아니겠네요. 그것이 이제 더 생겨서 더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항체 주사를 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까 건성, 습성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까? 건성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폐물이 생기듯이 황반부에 노폐물이 좀 생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가 없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생혈관을 동반하는 습성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실명까지 할 수 있는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 하면 녹내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황반변성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시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보는 시력은 굉장히 유지가 되는데 보이는 시야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우리가 총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게 막히게 되면 우리가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을 봤을 때 뭔가가 시야가 계속 좁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녹내장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시야가 굉장히 줄어드는 병이 이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증세가 되겠는데요. 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시력표에서 우리가 시력을 체크하면은 계속 1.0 잘 나옵니다. 시력은 좋은데 중심 시력은 좋은데 네. 주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정상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고개를 움직여야지만 볼 수 있는 이런 주위 부분을 보려면 고개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녹내장의 주요 원인이 그 안압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젠가요? 사실은 이제 녹내장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안압이 높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정상 안압성 녹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만 측정해서는 우리가 녹내장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시신경 검사와 시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뭐 우리가 너무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다든가 또 너무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녹내장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수정체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 수정체가 이렇게 부푸는 경우, 백내장 있는 사람들이 녹내장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정체가 혼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잘 못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신경의 병이기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증세는 전혀 다릅니다.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일 때 백내장을 의심해보면 되겠네요. 예,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네. 항상 보이는 것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고 옛날에는 멀리 것이 잘 보였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백내장이 되겠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잘 보였다가 네. 어떤 때는 좀 덜 보였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백내장 증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관계없이 항상 뿌옇게 보일 때 백내장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모든 노인성 안질환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큰 병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가장 나쁜 것이 자외선이거든요. 네.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는 잘 깜빡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발광체 물질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스마트폰 굉장히 요즘 많이 쓰시니까요. 그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안약에 대해서는 안과 전문의한테 가서 치료를 우리가 안약을 반드시 증세에 따라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꼭 껴서 눈을 보호하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야외에는 자외선 노출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막이라든가 수정체, 특히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 보면 전기 아낀다고 밤에 TV 보실 때 불 다 꺼놓고 보시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명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동공이라고 하는 애기 눈동자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광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빛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그것은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주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